올해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0월 21일이고요. 네, 금요일이고요. 오늘도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망고안부 많은 것씩 부탁드리면서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네, 어제 단화로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2만 5천여 명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175명 정도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통계치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9,903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 환자의 총수는 109만 2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화이자가 정부랑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이제 정부한테 이렇게 팔면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무료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이 계약은 내년쯤에 끝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내년쯤에 이 화이자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소비자한테 이제 전해주는 것은 아마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를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아마도 내년부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화이자 거 접종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최고 130달러까지 내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화이자에서는 소비자 정가를 130달러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 정부랑 화이자랑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계약을 한 것이 30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량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 줄 수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소비자 가격으로 한다고 하면은 110달러에서 130달러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쯤에는 이 화이자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한 130달러 정도를 내야 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아마도 요번에 이제 새로 나온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있지 않습니까? 업데이트된 거 지금 무료로 맞을 수가 있거든요. 아마도 올해 접종하는 게 마지막 무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제 동네에 있는 약국에 가셔가지고 무료로 맞을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마도 내년부터는 돈을 내고 접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접종을 한다고 하면은 130달러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까 빨리 우선 백신 접종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CDC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마도 우리는 계속해가지고 가지고 갈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거 매년 접종을 해야 할 것 같다. 독감 백신처럼 루틴으로 매년 맞아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라고 이렇게 또 CDC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독감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계속해서 접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만약에 130달러로 올라간다고 하면은 누가 맞을까요? 뭐 지금은 무료로 준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은 좀 맞기는 하지만 130달러까지 올라가면은 과연 맞을 사람이 있을지.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주변에서 또 사망을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또 돈을 주고서라도 이제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뭐 어쨌든 간에 지금은 무료로 맞을 수 있거든요. 130달러짜리라고 합니다. 빨리 가서 접종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요런 뉴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WHO 있지 않습니까? WHO에서 이렇게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인데 이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지지 않았습니까? 예전보다는 훨씬 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도 많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들 수도 굉장히 많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팬데믹은 이제 끝내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회의 같은 걸 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전 세계를 봤었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하다. 당연히 예전보다는 이 위험도가 훨씬 더 낮아졌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질병들보다 지금 매일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 그리고 이 사망자들 수 나오는 것을 보면은 다른 질병들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렇게 종료하는 것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종료하는 거
그래서 파우치 국장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중해야 한다. 아직까지도 좀 위험한 상태이다. 당연히 예전보다는 많이 내려갔지만 아직까지는 위험한 상태이다 라고 이렇게 또 파우치 국장도 얘기를 했거든요. WHO도 이렇게 똑같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마도 올 겨울이 지난다고 하면은 내년쯤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종을 할 수 있는 $130 정도 버는 것이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접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레곤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또다시 대유행을 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12월 중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퍼질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오레곤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2월 중순이라고 하면은 지금이 이제 10월 중순 아닙니까? 2달 뒤쯤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굉장히 많이 퍼지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예상을 해볼 수 있네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를 본다고 하면은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가 나왔다라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가 지금 미국에서 조금씩 퍼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 퍼지는 게 한 16% 정도 급등을 했다라고도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올해까지는 조심해야 하는 것 같아요. 팬데믹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뭐 예전보다는 덜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조금씩 조심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는 이쯤 듣기로 하고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이 전쟁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전쟁은 일어난 지가 240일이 지금 지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유크레인군하고 러시아군하고 루안스크 있지 않습니까? 루안스크를 두고 이제 쟁탈전을 계속하고 있다. 계속 이렇게 싸우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르손 지역을 본다고 하면은 헤르손에서는 유크레인군이 반격을 잘해가지고 지금 이 헤르손을 거의 탈환을 하기 직전이거든요. 그리고 이 헤르손에 러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 러시아 정부에서 와가지고 헤르손은 이제 우리 땅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후퇴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후퇴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러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후퇴를 하고 있는데 유크레인군이 계속해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어가지고 민간인 4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네들 러시아 너네들이 지금 남의 땅 빼앗고 지금 거기 눌러 앉아가지고 내 땅이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지금 도망가다가 뒤진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러시아는 진짜 하는 말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러시아는 빨리 좀 폭삭 좀 망해버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현재 유크레인군이 헤르손을 이제 되찾기 위해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푸틴 있지 않습니까? 푸틴이 이 헤르손에 있는 댐 있지 않습니까? 댐을 지금 폭발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내가 어차피 먹지 못하는 거면은 너도 먹지 말라라는 식으로 지금 헤르손 지역을 파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뉴스를 보니까 역시 푸틴은 아주 쓰레기 같은 놈이고요.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이 크림반도에 있는 이 대교가 폭파가 된 뒤로부터 러시아의 푸틴은 계속해가지고 공격을 엄청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유크레인에. 그러면서 이 유크레인에 있는 이 전력망에 엄청나게 집중 공격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유크레인에 있는 전력망 발전소 같은 거 이 전력망 한 40%가 지금 파괴가 됐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부터는 유크레인에서는 돌아가면서 이제 단전을 하겠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충전할 수 있는 것들 모두 충전을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오늘은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너무나 지금 이렇게 뉴스에 퍼진 것을 보면은 유크레인이 완전히 이제 전력망이 뭐 완전히 없어진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니다. 당연히 러시아가 공격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발전소 같은 것들이 많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제 기능을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는 전력은 공급을 할 수 있다라고 모든 전력망이 멈춘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푸틴이 원흉이고요. 푸틴은 지금 이 유크레인 사람도 이제 겨울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겨울을 맞이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춥다 보니까 이 추위를 한번
한번 너네들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지금 푸틴이 계속 이렇게 미사를 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썩을 놈의 새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러시아의 푸틴이 나와가지고 나는 협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서방 국가들 중에 이것을 또 동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유크레인에서는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푸틴한테 절대 속지 말아라. 침략자가 어떻게 평화 수호자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푸틴이 하고 있는 것은 쇼다라고 이렇게 또 유크레인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어떻게 침략자가 평화 수호자가 될 수 있나요? 그냥 남의 땅 쳐들어와 가지고 엄청나게 커다란 땅 4개 주요. 유크레인에 있는 4개 주를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여기는 이제부터 러시아 땅이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뒤에 그러면은 자기 땅인가요? 그러면 저는 러시아 가가지고 러시아에 있는 절반가량 있나 되는 이 땅을 두고 여기서부터 이제 내 땅이다라고 하면 내 땅인가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말이야 방구야 똥꾸야 진짜. 어쨌든 지금 푸틴은 남의 나라 쳐들어와가지고 자기 땅이라고 해놓고 이제부터 여기를 넘어오면은 더 심한 전쟁을 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가지고 평화를 지키겠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똥꼬입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푸틴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속아 넘어 들어가는 서방 국가들이 있다고 하니까 절대로 푸틴이 하는 얘기를 속아 넘어가지 말라라고 지금 유크레인에서는 호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러시아 간에 지금 이렇게 텐션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무기 판매가 엄청나게 잘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진 곳은 바로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이런 방산 업체들, 이런 무기 판매하는 기업들에서 엄청난 판매를 올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유럽을 본다고 하면은 유럽에서는 이 러시아의 영향으로 이 전쟁으로 인한 이 러시아의 영향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뭐 4배 정도가 오르고 400% 정도가 오르고 물가 상승률은 71년 만에 최고치를 찍는 등 지금 엄청나게 혹독한 겨울을 지금 보내기 바로 직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난방하는 이런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오르다 보니까 지금 유럽에서 특히 독일 같은 곳에서는 장작 있지 않습니까? 장작 판매가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다시 중세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제 추위를 나기 위해서 장작을 쌓아두고 나무를 태워가지고 난방을 한다고 합니다. 기름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천연가스랑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잘못 생각을 한 이 전쟁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네요. 당연히 유크레인이 가장 힘들지만 그 옆에 있는 유럽 국가들도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전쟁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전쟁은 좀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럼 전쟁 소식은 이쯤 듣기로 하고 또 다른 뉴스도 한번 보자고요. 이런 뉴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시애틀이라고 하면은 이 워싱턴 주라고 하면은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자연이 굉장히 잘 보존이 되어 있고 좀 깨끗하고 그렇게 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시애틀의 공기가 굉장히 지금 나빠져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중국의 미세먼지, 중국의 공기보다 지금 시애틀의 공기가 훨씬 더 나쁘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불 있지 않습니까? 산불이 나가지고 이 시애틀 근처에 있는 공기가 굉장히 지금 나빠졌다. 중국의 미세먼지보다 더 나쁘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주 시애틀 근처에 계신 분들은 좀 조심해 주시면 이제 밖에 나가는 거 좀 조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LA에서 세관에서 캔디 이런 박스 있지 않습니까? 캔디 박스를 검사를 하다가 적발을 했다고 하는데 이 캔디 박스 안에 펜타닐 있지 않습니까? 펜타닐 수만 정이 있었다. 뭐 만 몇천 정이 있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미국은
펜타닐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이 펜타닐 마약 때문에 지금 뭐 미국 고등학교 여기 특히 LA 여기 서던 캘리포니아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펜타닐 중독이 돼가지고 사망하는 사례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펜타닐 이 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싸게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 있는 마약이라고 합니다. 원래 진통제인데 이 펜타닐 마약을 화학적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싸게 잘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중국에서 굉장히 싸게 잘 만든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 펜타닐 때문에 미국이 몸살을 앓고 있네요. 그리고 이 펜타닐이 색깔을 가지가지 색으로 해가지고 좀 캔디처럼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예전에 뉴스에 한번 올라왔었을 때 무슨 스키틀즈 같이 여러 가지 색상의 펜타닐 마약이 이렇게 발견이 돼가지고 이제 적발을 해가지고 이제 압수가 되는 일도 있었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은 할로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할로윈 때는 이제 캔디를 받으러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캔디를 받은 뒤에 정말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 안에 펜타닐 같은 게 섞여 있을 수도 있다고 해요. 펜타닐이라는 이 마약이 굉장히 독한 마약이고, 그리고 소량으로도 마약에 취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망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굉장히 싸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펜타닐에 이렇게 중독이 된다고 하면은 마약에 중독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더 많은 이제 마약상들이 이렇게 팔 수가 있겠죠. 싸기 때문에 무료로 마구 퍼준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샘플처럼 많이 퍼뜨리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트릭 트리트 있지 않습니까? 할로윈 때 캔디 받으러 다니는 거, 그거 아이들이 다닌다고 하면은 꼭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안에 펜타닐 같은 게 섞여 있지 않나. 요거 조금만 먹어도 어린아이들 그냥 사망한다고 하거든요. 정말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19개국에서 공동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뭐 한 3,800여 명 정도나 되는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웃으면은 진짜 행복해지나? 그냥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우선 웃은 다음에 이렇게 행복감을 이렇게 뭐 실험 같은 걸 했나 봐요. 그러니까 웃으면은 행복해지는 게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행복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웃으면서 뉴스 하면은,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냥 뭐 별다른 일 없어도 웃으면서 있으면은 행복감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냥 웃으세요, 여러분들. 그렇고요. 여러분들 행복하기 위해서는 웃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중국에서 이 당 대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 대회를 하면서 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디커플링,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미국이랑 조금 많이 이렇게 커플링 이렇게 좀 연관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중국을 견제를 한답치고 이제 제재를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것 때문에 좀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 대회, 요번에 있는 이 당 대회 이후로 중국의 디커플링이 더 심해질 것 같다. 중국에서도 이 문제를 알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중국에서도 더 빨리 기술적으로 독립을 하기 위해 가지고 자립을 더 빨리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기술 같은 거, 그리고 뭐 영국에서도 뭐 기술 배우고 전 세계적으로 좋은 기술들은 중국이 모두 다 카피해가지고 중국이 이렇게 빨리 발전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계속 제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 뭐 중국이 뭐 피해 아닌 피해를 보면서 중국은 디커플링을 빨리 해가지고 자신들이 이제 자립적으로 기술을 더 늘려가겠다고 하네요. 과연 잘 될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디커플링 빨리 돼가지고 중국하고 러시아 둘 다 좀 힘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중남미 있지 않습니까? 이제 파나마 이 남서부 쪽에서, 여기에서 또 이제 불의 고리거든요. 거기가 또 불의 고리가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 또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해안가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있고 쓰나미 경보는 없었다고 하네요. 쓰나미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불의 고리에서 계속해가지고 지진이 계속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센 지진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네, 이런 센 지진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야, 이러다가 또 여기 LA 근처에 샌앤드레아스 그 산맥에 또 불의 고리가 이렇게 걸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지진이 또 세게 일어난다고 하면은 이거 큰일 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지진은 이렇게 잔지진, 조그만 지진이 여러 개 많이 일어나가지고 충격이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또 IT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IT는 무정부 상태이거든요. 네, 무정부 상태에다가 그리고 뭐 깽단들이 서로 이제 권력 다툼을 하면서 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어나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무정부 상태이다 보니까 보건 같은 것도 굉장히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IT 내에서 지금 콜레라가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말씀드렸는데 콜레라가 또 생겨가지고 많이 퍼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IT에 있는 어린아이들 한 100만 명 정도가 이 콜레라 때문에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야, IT는 진짜 지진이 한번 크게 온 뒤로 그리고 대통령이 암살을 당한 뒤로 계속해서 정리가 되고 있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IT도 좀 빨리 정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처음 출발했었을 때는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또 출발했거든요. 어제도 좀 많이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 미국 주식시장 하락을 하면서 출발한 이유는 또 스냅에서 어제 이제 장 이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어제 이 스냅 주가, 이 SNS 서비스 이 스냅 주가가 27%나 빠졌어요.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제 스냅 주가 27% 폭락을 하고 그리고 오늘도 계속 주가를 이렇게 끌어내려가지고 이제 살짝 이렇게 내려가다가 지금은 조금 올라간 상태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미국 국채 금리 있지 않습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38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국채 가격이 4.2%로 급등을 하게 되면서 금융위기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은 국채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지금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게 12주 연속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12주 연속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38년 만에 최악의 국채 약세장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채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스냅 SNS 서비스 실적 악화 이런 것들 때문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불안하고요. 그러면서 연준 있지 않습니까?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가지고 계속해가지고 금리를 올리잖아요. 금리 올리는 게 내년에도 계속 돼가지고 아마도 내년에 기준금리 5%가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기준금리 5%라고 하면은 그 소비자들이 이제 받는 금리는 한 7%, 8%가 될 거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내년에도 돈줄을 계속 쪼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돈줄을 쪼인다고 하면은 달러가 강세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 일본을 본다고 하면은 일본은 계속해가지고 돈을 풀고 있거든요. 돈을 계속 풀다 보니까 그리고 미국에서는 돈을 이렇게 걷어들이다 보니까 지금 엔달러 환율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엔달러 환율이 지금 1달러당 151엔을 돌파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에 이 외환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이렇게 엔화뿐만이 아니라 위안화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돈도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좀 불안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를 인수를 한다고 밝혀가지고 이제 인수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트위터가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일론 머스크가 이 러시아의 푸틴을 좀 옹호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미국 정부에서는 이 일론 머스크 안 되겠네라고 하면서 이 트위터 인수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 세큐리티 같은 거 이런 거 감사를 하는 것을 좀 더 강화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일론 머스크는 이게 입방정이 좀 문제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한다고 하면은
아마도 이 트위터 직원들 75% 정도는 해고를 당할 것 같다. 정리 해고를 당할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야,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함으로 해가지고 트위터가 좀 더 잘 될지 아니면 더 망할지 한번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동차 업계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30년부터는 뭐 캘리포니아, 뉴욕이나 본다고 하면은 전기차만 이제 팔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이 전기차 업체들에서, 그러니까 자동차 업체들에서 전기차를 생산을 하기 위해 가지고 2천억 달러를 투자를 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조사를 해보니까 1조 2천억 달러나 전기차 생산을 하는데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캘리포니아, 뉴욕부터 2030년부터는 전기차, 새 차는 전기차만 이제 팔 수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내연기관차는 완전히 이제 끝난 상태거든요. 캘리포니아나 뉴욕을 본다고 하면 2030년부터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은 전기차로 이렇게 전환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터리 같은 것들도 훨씬 더 많이 생산을 해야 하고 전기차 만드는 그런 목표가 이렇게 있는데 그 목표를 본다고 하면은 테슬라가 가장 많다고 하고요. 뭐 테슬라는 전기차만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장 많다고 하고 그 다음이 뭐 도요타 그리고 뭐 GM 이렇다고 합니다. 어쨌든 테슬라가 가장 많은 전기차를 만들 거라고 합니다. 뭐 당연하겠죠. 어쨌든 테슬라는 계속 지켜봐야 하겠지만 뭐 전기차에 대한 미래가 밝기 때문에 테슬라는 앞으로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 테슬라의 지금 주가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7% 정도 폭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폭락을 한 이유는 테슬라에서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 실적이 예상치보다 적게 나왔거든요. 테슬라의 매출은 역대 최대치를 찍었지만 하지만 예상치보다는 적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실적 쇼크다 뭐나 해가지고 어제는 테슬라 주가 7% 정도 빠졌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행복하시려면은 웃어야 된다고 합니다. 웃으세요. 그냥 웃으시면 됩니다. 그냥 웃으시면은 행복해진다고 하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 with all your heart. Missing someone.